에스더 1장. 아하수에로 시대의 일이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아하수에로는 수도 수산성에서 왕 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어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군과 귀족과 각 지방 우두머리들을 초대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왕실의 거창한 부귀와 눈부신 영화를 자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다시 궁궐 안뜰 정원에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모든 수산 성민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였다. 이 정원에는 하얀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다. 그 휘장은 흰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모시실과 붉은 털실로 꼰 끈으로 매어져 있었고, 반암석과 흰 대리석과 조개껍질과 갖가지 보석들을 박아 넣은 바닥에는 금은으로 만든 평상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술잔이 나왔고, 왕이 내리는 술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법도를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왕의 분부가 있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였다. 한편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다 잔치를 베풀고 부인들을 초대하였다. 7일째 되는 날 왕은 취기가 돌아 자기를 모시는 7 넷이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비그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와수디 왕후를 화관으로 단장시켜 모셔오라 고 분부를 내렸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왕은 법에 밝은 학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일을 법학자와 법관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으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대신 7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르스다,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었다. 그들은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내시들을 시켜 내린 분부를 와스디 왕후가 거역했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무무간이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못할 일을 한 셈입니다. 왕후의 일은 틀림없이 모든 분열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자들은 와스디 왕후가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 하면서 남편을 업수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왕후의 일은 오늘 당장 페르시아와 메대의 고관 부인들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내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다시는 와스디가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령에 써 넣어 결코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분에게 물려주십시오. 이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공포되면 모든 분여자들은 우아래 없이 남편을 공대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은 마땅히 남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칙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말로 써서 전국에 돌렸다. 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하수에로 왕은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와스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스지에게 내린 처단이 마음에 걸렸다. 시종들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왕에게 말했다. 이 나라 각 지방에 간선관을 두시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산성에 모아들이십시오. 궁녀들을 맡아보는 넷이 해계에게 그들을 맡기어 몸치장을 시키신 다음 눈에 드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까 합니다. 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그때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엘의 아들로서 할아버지는 심의, 증조부는 기스였다. 모르드게는 유대왕 여고니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올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부모 없는 사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고 하다사라고도 했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단정하였다. 그는 양친을 여윈 뒤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 있었다. 어명이 공포되자 많은 아가씨들이 뽑히어 수산성에 올라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궁궐에 불리어와서 해계에게 맡겨진 아가씨들 가운데는 에스더도 끼어 있었다. 에스더는 유난히 해계의 눈에 들어 그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 해계는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과 음식을 주며 가장 좋은 궁전에서 지내게 하고 궁궐에서 시니어 7을 골라 그를 시중들게 하였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의 혈족과 인척 관계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일이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아가씨들은 12달 동안 모략으로 몸을 다듬고 나머지 6달은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닦아야 했다. 아가씨들이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갈 때면 몸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아가씨들은 하나씩 저녁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후궁들을 돌보는 넷이 사하스가스가 관리하는 다른 궁전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를 특별히 좋아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그에게 나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녀로 된 에스더의 차례가 왔다. 에스더는 궁녀를 맡아보는 넷이 해계가 정해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더는 누가 보든지 아리따웠다. 에스더가 어전에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 7년 10월 곧 데베도월이었다. 왕은 다른 어느 여자보다도 에스더에게 마음이 기울였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모든 처녀를 물리치고 왕의 괸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왕은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고관대적을 모두 초대하여 에스더 왕비 대관식을 크게 베풀고 전국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는 한편 후한 선물을 내렸다. 처녀들을 또다시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의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의 혈족과
인척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르드게가 궁궐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마침 수문장이었던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둘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을 꾀하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마침 이 낌새를 알아채고 에스더 왕비에게 고해 바쳤다. 왕비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 두 사람은 교수형을 받았다. 이 일이 공중실록에 기록되었다. 3장. 이런 일이 있은 뒤였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들어 다른 대신들 웃자리에 앉혔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 왕명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하지 않았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다른 신하들은 자네는 왜 어명을 거스리는가 하며 날마다 충고를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끝내 듣지 않자 이를 하만에게 고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는 심산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모두 함께 전멸시키기로 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었다.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해치울 날을 정하려고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 13일이 나왔다. 제비를 그곳 말로는 불이라고 하였다. 날이 정해지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말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은 은화 1만 달란트를 달아서 재산관리인에게 넘겨 내 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인장반지를 뽑아 유대 사람을 박해하려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일렀다. 돈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민족은 그대 손에 넘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여라. 정월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왕의 제후들과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 두령들에게 보내는 칙서를 받아쓰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임봉한 다음 보발군을 시켜 전국 각 지방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 사람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 법령으로 선포될 이 문서의 사본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여 그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보발군들은 왕명을 받고 급히 흩어져 갔다. 이 법령은 수산성에도 나부터 온 수산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차려 먹고 있었다.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엄명히 법령으로 공포된 각 지방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모두 초상을 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낮이나 밤이나 제더미에 베옷을 깔고 지냈다.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모르드게에게 옷을 내어 보내며 그 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지명해준 넷이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나가 곡절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하닥이 대궐 문 앞 광장에 서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가자 모르드게는 자기 몸에 닥친 일과 하만이 유대 사람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탕고에 거둬들이겠다고 장담했는가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을 학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붙인 포고문 한 장을 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이고 왕 앞에 나가 결례를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궁궐 앞들로 어전에 들어갔다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왕께서 금 지팽이를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은 물론 전국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신지 이미 달포나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이르게 하였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 마시오.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대 사람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빨리 수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물러나 에스더의 말대로 하였다. 5장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섰다. 마침 왕은 궁궐문이 마주 보이는 룡상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팽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지팽이 운머리에 손을 대자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소? 이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에스더가 말하였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왕후의 소원이니 하만을 곧 들리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이 한순배 돈 다음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래, 왕후의 청이 무엇이오? 무엇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리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아뢰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은 데다가 왕이 자기를 어느 고관대적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음을 자랑하고 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손수 베푸신 잔치에 나 혼자만이 왕과 자리를 같이 했다네. 게다가 레일도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았지. 그런데 대궐문간에서 일본은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 사람 녀석만 눈에 띄면 속이 뒤집힌단 말이야.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의견을 내놓았다. 높이 50자짜리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만은 귀가 솔깃하여 곧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다 읽게 하였다.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했느냐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불렀다. 때마침 하만이 바깥들에 들어섰다. 하만은 자기가 세워둔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 막 들어서던 참이었다. 시종들이 밖에 하만이 대령하고 있다고 하자 왕은 어서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이렇게 물었다.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만은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밖에 누가 있으랴 싶어 이렇게 진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거든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의복과 하시는 말을 내어온 다음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임금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대신에게 그 왕복과 말을 맡기시어 상을 내리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 광장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경마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말대로 곧 시행하여라. 그대는 내 옷과 말을 내다가 문간에서 일본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제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해주도록 하여라. 하만은 할 수 없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끌어내어 태운 다음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 돌려야 했다. 하만은
경마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은 이같이 해주신다 하고 외쳤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대궐 수의실로 돌려보내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 세레스와 측근을 모두 불러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참모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감은 이제 유대 종자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은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을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그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에스더, 어서 소청을 말해보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진정 소원이라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왕후 에스더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만일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결에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저와 저의 결에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구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지금 어디에 있소?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키워 묻자 왕후 에스더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갔다. 틀림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내릴 것을 알고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에스더가 몸을 눕히고 있는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이놈이 내 거처에서 더구나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왕의 입에서 이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워졌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나서서 말하였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신자나 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드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워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 기둥에 이놈을 달아라. 어명을 따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야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8장. 그날로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사람들을 박해하려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그제야 자기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혔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어전에 나오게 되었고 왕은 하만에게서 찾은 인장만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여전에 나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사람을 처치하려고 꾸며놓은 음모를 거두어 달라고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애원하였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 지팽이를 내밀었다.
그제야 에스더는 어전에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만일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만일 소첩을 귀엽게 보시어 제 말씀을 옳게 보시고 소첩을 귀중히 여겨주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써서 돌린 칙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결혜에게 닥쳐온 이 재난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 친척이 망하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드디어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에게 윤허를 내렸다. 나는 유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한 죗값으로 하만을 이미 기둥에 매달아 죽였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 사람에게 좋을지 그대들 소견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돌리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친 칙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왕의 서기관들이 곧 소집되었다. 때는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지방에 널려 있는 유대 사람과 제후들과 총독과 각 지방 두령들 앞으로 보내는 칙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옮겨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친 이 칙서를 보발꾼들이 왕실 역마를 타고 전달하였다. 왕은 그 칙서에서 각 도시에 널려 사는 유대 사람들은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서 자기를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처자까지 몰살하고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국 안에 모든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23일 하루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 칙서를 모든 지방에 다 보내어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게 하였다.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을 맞아 원수를 갚을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보발군들은 왕실 역마를 타고 어명을 전하려 급히 떠났다. 이 칙서는 수산성에도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예복에 큰 금관을 쓰고 흰 모시와 붉은 옷감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그를 맞아 온 수산성은 환성을 올렸다. 마침내 유대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영광과 벅찬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이 어명이 법령으로 선포된 지방이나 도시 어디서나 유대 사람들은 이날을 축일로 삼고 잔치를 벌리며 기뻐 뛰었다. 다른 민족들로서 유대 사람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유대 사람들의 위력에 눌렸던 것이다. 9장 마침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되었다. 포고된 칙령이 실시되는 날 유대 사람들을 결단내려고 벼르던 원수들이 도리어 유대 사람에게 변을 당할 날이 온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저희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치려고 아하수에로 왕국 각 지방에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모든 민족이 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터이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였다. 각 지방 두령과 제후와 총독을 비롯하여 어명에 따라 일보는 관리들은 모두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대 사람 편을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르게 되어
그 명성이 각 지방에서 자자하였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던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원수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며 닥치는 대로 박살내었다. 유대 사람들은 수산성에서만도 500여 명을 죽였다. 그 가운데는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열은 유대 사람을 박해하려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죽이면서도 유대 사람들은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수산성에서 살해된 사망자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수산성에서만도 유대 사람들은 적 500명에다 하만의 아들 열을 죽여 없애니 이 나라 다른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하며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또 무슨 소청이 있거든 말해보오. 다 들어주리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리다. 에스더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오늘 실시한 칙령을 내일도 실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대로 실시하라는 어명이 내리자 수산성에는 다시 포고문이 나붙고 하만의 10 아들은 기둥에 매달리게 되었다. 수산에서 사는 유대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다시 모여 수산에 있는 적을 300명이나 더 죽였다. 그러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그 나라 각 지방에 사는 다른 유대 사람들도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 원수를 갚았다. 그들의 손에 죽은 원수는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이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수산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기 때문에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성이 없는 마을에 살던 시골 유대 사람들도 아달월 14일을 축일로 삼고 즐거운 잔치를 벌리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국 각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원근을 가리지 않고 전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이달은 스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추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달이며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라 이날을 기쁜 잔치날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고 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시작한 이 행사를 계속 지키게 되었다. 유대 사람을 박해하려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대 사람들을 없애버릴 음모를 꾸미고 불이라는 제비를 뽑아 태길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왕에게 드러나고야 말았다. 왕은 명령을 내려 유대 사람들을 잡으려고 꾸민 음모를 하만에게 되씌워 하만을 아들들과 함께 기둥에 달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2일간을 불이라는 말을 따서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편지로 지시해둔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대대손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어김없이 2일간을 축제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기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 명절은 지방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어느 가문에서나 다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불임절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없이 할 수 없는 날이며 대대로 잊지 못할 날로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는 왕으로서 불임절에 관한 이 편지를 뒷받침하는 글을 써서 아하수에로 왕국 127개 지방에 널려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면서 정한 때면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제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기로 스스로 제정하고 슬피 울고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에스더가 불임절 행사로 제정한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와 바다와 섬들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었다. 모르드게는 이런 왕에게 등용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큰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 아는 대로 그 자세한 기록은 메대와 페르시아 멱대왕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 사람 모르드게의 우애는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다. 그는 제 결례가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복지를 주장한 사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고 많은 동포에게서 사랑을 받았다.